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전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네요. 9월 마지막 주죠. 지수가 0.2%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강보합권역에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라는 점.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도까지 좀 나와주고 있죠. 일단 203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9월 마지막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월달 전략까지 대충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부분들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한미약품을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 단가가 91,0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자, 그러면 한미약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을 좀 보시게 되면 86,000원대까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61선에 안착을 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지금 121선의 저항을 부딪히고 난 이후에 다시 전저점을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네요. 일단 지금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조금 뭐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약한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91,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91,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상단권역에서는 뭐 10만원대 초반권역에서 하단권역에서는 8만원 정도 요 자리대의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제약 섹터나 바이오 헬스케어 쪽 섹터가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실적이 좀 괜찮은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주가에 대해서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대형 제약사들 중에 같은 경우는 뭐 대웅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기업들이 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소폭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결국엔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8만원 정도까지 좀 열어놓고 보시되 지금 8만원짜리 때까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추가적으로 좀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만원 정도가 오게 되면 추가 매수로 일단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일단 10만원짜리대가 저항자리대인데요. 92,000원 정도대, 91,000원에서 92,000원짜리대를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정해 드릴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영흥철강이 있네요. 영흥철강은 2,4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영흥철강도 한번 볼게요. 영흥철강을 좀 보시게 되면 2,4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시장에서 어떤 섹터들을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싸그리 다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수 섹터들이 그나마 그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즉 차별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실적을 한번 볼게요. 영흥철강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보다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3분기 때는 작년에 13억을 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가 될지 좀 궁금한 그런 모습들이긴 한데
영웅철강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즉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2,400원이면 보유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영웅철강 같은 경우는 뭐 자회사들에 대해서 뭐 지금 수직 계열화를 좀 완성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냉간하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영웅철강이 상당히 좀 기술력이 있습니다. 자회사들이. 그렇게 되면 자동차 쪽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쪽 섹터가 이렇게 썩 좋진 않아요. 현대차가 밀려내렸다고 오늘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반등도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뭐 일단 환율적인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긴 롱텀 포지션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월봉 차트거든요. 일단 보유하세요. 20%니까 보유를 하시되, 적어도 뭐 전고점 자리 때 3,000원은 넘어갈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으로 좀 보시되 3,000원은 넘어갈 것이다. 즉 목표가는 3,000원 이상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20%니까 좀 러프하게 좀 잡아드릴게요. 러프하게 좀 잡아드리는데, 이거는 한 2,100원 정도? 2,100원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그 자리 때까지 밀려 내려온다, 그럼 다시 한번 문자 주십시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든가 뭐 대응을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코디에스예요. 3,970원. 비중 10%.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뭐냐면, 올라갈 때는 가만히 있어요. 빠지면 난립니다. 아주 그냥. 빠지면. 주식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참 그게 하루하루 일일비하는 것 자체가 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 반등 좀 나오고 뭐하고 하니까 싹 조용했다가 다시 또 빠지니까 또 그냥 차차차차 나온단 말이에요. 코디에스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충전소 쪽이죠.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투자에 대한 규모를 확대시킬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죠. 고속 충전 시설을 좀 보게 되면 과거에 주유소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LPG 충전소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고속 충전은. 왜냐면 과거에는 이 주유소라든가 충전소 이 부분들은 정부 정책 쪽에 해당이 됐었어요. 정부 쪽에서 막 과감하게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요번 충전소, 고속 충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완성차 업체에서 투자를 하고 있죠. 그 부분들을 보면 BMW가 이마트랑 뭐 협력을 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포스코 ICT가 같이 해가지고 충전소를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들이 조금 차이점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오히려 더 빨리 구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또 하나는 중국 쪽에서도 지금 투자를 하려고 했죠. 환경에 대한 부분들, 심각성을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도 투자의 규모를 좀 확대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내년에 이 하이브리드 차량,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이런 거 하게 되면 뭐 세금에 대한 부분들, 뭐 100만 원도 깎아준다, 뭐 한다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적인 포지션은 성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디에스가 고속 충전 쪽만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쪽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죠. 2분기 실적까지도 일단 괜찮았단 말이에요. 수급적인 부분들 보기보다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2분기 실적 돌자는 그렇게 썩 나쁘진 않게 나왔어요. 적자인데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됐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21억 했습니다. 3분기 때 어느 정도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실적이 증가가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아마 관심을 좀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박스권으로 좀 보세요. 3,600원대에서 일단 4,500원짜리 때 그 자리 때 등락이 거듭하다가 아마도 시세에 대한 흐름들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4,500원짜리 때를 일단 목표치, 단기적으로 일단 저항 자리대가 올 수 있는 자리가 4,500원짜리 때니까요. 그 자리대를 목표가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3,500원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보는데, 4,5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매도를 하고서 하지 마시고, 일단 그 자리대 다시 한번 문자나 전화를 한번 주세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또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AK홀딩스예요. 64,100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AK홀딩스를 한번 볼게요. 64,100원의 유상증자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추세는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AK홀딩스가
실적이 좀 좋았었어요. 그죠? 자, 실적 한번 볼게요. 2분기 실적을 먼저 좀 보시게 된다라면 2분기 268억, 작년 동기 대비해서 30% 정도 증가가 됐고 작년에 1000억, 1100억 정도였는데 올해 1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 때만 보게 되면 680억, 640억 정도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네요. 3분기 때는 전분기, 2분기보다도 늘어나는 폭이 상당히 좀 늘어나네요. 60% 가까이, 60% 이상 늘어나네요.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로만 따져보게 되면 거의 17% 정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다만 이제 유상증자를 좀 단행을 했죠. 그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희석 부분들은 좀 나올 수 있다. 그럼 결국에는 고점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하단권역도 보게 되면 56,000원짜리대란 말이에요. 이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좀 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겠죠. 64,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61선 자리대가 깨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61선 자리대가 깨지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61,000원짜리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61,000원짜리대가 깨지게 되면 아마도 6만원을 하회해서 56,000원대에 다시 한번 바닥을 좀 다져보는 그런 구간들로 진입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61,000원짜리대로 좀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68,000원 정도 때까지는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여력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대를 1차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파라다이스요. 파라다이스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35,760원에 60%요. 60%? 예, 예. 파라다이스를 집중 투자를 좀 하셨네요. 예, 예.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10월 초에 연휴 때문에요. 연휴 때문에? 예, 예. 연휴 때 뭐가 좋아지나요, 파라다이스가? 중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예. 그 부분들이 좀 남아있어요. 10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죠. 7일. 예, 예. 일주일 예, 동안. 예,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예. 파라다이스의 주가가 많이 올랐나요? 아니면 조금 올랐나요?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그죠? 예, 예. 주가가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2009년도 때부터 14년도 때까지 상승세를 쭉 이어왔어요. 거의 뭐 2,000원대 주가가 이제 41,000원대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예, 예. 올해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2014년도 시작했을 때 25,000원 부근에서 거의 뭐 4만원대까지니까 80% 가까이 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 예. 우선 비중이 60%, 전략은 상당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10월 달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카지노 쪽에서도 많이 이용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온다라면 아마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고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자, 우선 이제는 이 실질적으로 10월 달이 되게 되면 이제 연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매수가가 35,000원, 거의 36,000원 언저리인데, 예, 예. 그 위에서는 매도를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만약에 33,000원짜리대가 깨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리스크 관리는 조금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으니까. 예, 잠깐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수급은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에 탄력이 좀 없는 거고. 이거는 엊그제부터 사던데. 예, 기관 애들은 그저께부터 사죠. 목요일부터 사고 있었죠. 예, 예. 45,000주, 74,000주. 근데 예. 외국인은 매도하게 되면 26만 주, 44,000주 훨씬 더 많이 매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긴 조금 힘들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잠깐 실적 볼게요.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2분기가 295억 정도, 작년에는 거의 400억 가까이 했었어요. 예, 예. 근데 2분기는 300억이 안 됐거든요. 좀 감소를 했어요. 예, 예. 그리고 3분기를 보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보다 한 5% 정도? 그 정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결산으로만 따져보게 되면 좀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다면 여기선 주가가 상승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다소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예, 나 예. 뭔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면 주가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선 37,000원대 오게 되면 너무 욕심 갖지 마세요. 예, 예. 너무 욕심 갖지 마시고 비중 60%니까 여기서 40% 이상은 정리하세요. 예, 예. 정리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조금 더 끌고 가거나 그렇게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예. 이 종목은 37,000원짜리대를 넘어가야 4만원대에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37,000원대 갈 때 거래량이 조금 증가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고, 그게 안 된다라면 일단은 차익을 좀 해놓고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비아를 매수하셨어요. 5,990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가비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5,990원. 매수가 위에 수수료만 이제 제껴놓고 있네요. 지금 고점은 좀 나왔어요. 그죠? 과거에 이 종목이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인터넷 이 부분들, 테마성 종목이었었죠. 그러나 저점을 나오고 난 이후에 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친구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중단 자리 때 한번 거볼게요. 중단 자리 때는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그죠? 얼추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나와줄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자리대죠. 요 자리대 5,900원, 6,000원 자리대. 요 자리대 저항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장대 음봉으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요거 매물수화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얼추 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차례 장대 양봉의 모습을 보이고 횡보를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조금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한 6,500원 자리대죠. 6,500원 자리대, 6,500원에서 6,700원 정도 때 그 자리대까지는 한 번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신 것 같으니까요. 5,750원. 그 자리대 깨면 리스크 관리 좀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우성사료예요. 3,500원. 비중은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우성사료를 한번 봅시다. 3,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이 3,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따져보게 되면 한 6% 가까이? 6%가 조금 안 되게 손실권역이시네요. 5% 정도 좀 되겠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 때문에 종목 상담 신청하셨을까요? 실적이 나쁠까요? 아니면은 차별화에 들어갈까요? 우성사료가 곡물가가 안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신저가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 하향 안정화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올해 풍작이었죠. 내년도 풍작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곡물 가격이 이렇게 급등할 이유는 일단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환율 지가 올라야 1,050원 부근일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지금 상황에 와서 악재거리 없습니다. 일단 악재는 없어요. 자, 지금 이 주식이 3,500원인데 빨리빨리 안 움직이니까 답답한 겁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확 팔아버리고 다른 거 살까, 그런 생각들. 옆에 있는 것들은 막 올라가는데 내 건 안 올라가 김바닥에 껌마냥 딱짝하고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왜 그것만 생각하십니까? 롯데케미칼 신저가, 현대차 신저가 수두룩합니다. 안 빠진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팔고 싶다라면 그런 생각으로 위안을 삼으세요. 또 하나, 너무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움직이다가 거래량 한번 터지면서 상한가 한번 딱 가면 그때 따라 들어가실 겁니까? 그거는 늦는다고 봅니다. 지금 자리때는 차분하게 기다리는 전략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적어도 이 기업은 3,700원짜리 때는 분명히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나는 단기 매매를 선호한다라고 하신다면 21선 빳빳하게 고개 쳐든 주식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대한유화를 매수하셨어요. 78,300원에 비중 10%. 자, 대한유화 한번 볼게요. 78,3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요 자리 때 78,300원 비중이 10%를 매수하셨어요. 자,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지금 자리 때부터 단가를 좀 낮추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61선 부근이니까 지금부터 설설설설설 10%니까 더 사세요, 이거. 예, 연말까지 기다리면서. 왜? 대한유화가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실적이 좀 괜찮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자산주입니다. 자산주. 배당 수익률 저번 1.1%, 1.15%인데 배당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죠? 작년에 179억 영업이익 했어요. 올해 584억 한다네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사세요, 이런 거. 중장기적 롱텀 포지션 하게 된다면 배당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거, 자산주, 가치주 이런 쪽이 훨씬 더 낫단 말이에요. 가치주적인 성격이 좀 높습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그럼 정부 정책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업황이 화학 쪽 섹터인데 실적 괜찮을 것 같습니다. 61선 부근부터 그 121선 부근까지죠. 분할 매수 들어가세요. 10%니까 한 20% 더 사시면 단가 확 낮출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 적어도 8만 원 위에짜리 때까지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 포지션을 조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이 올해 이번 달 들어서면서 매도가 좀 나왔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8,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은 반대로 1,5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줬네요. 거래소는. 코스닥은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수 포지션 유지를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선물 같은 경우 좀 매도를 많이 했어요. 3조 8천억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좀 반등이 나와주게 되려면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88억 정도 지금 매수 유입이 됐는데 이게 한 2천억, 3천억까지 확 하루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탄력이 조금 받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수 1800간에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 듣지 마세요. 지가 빠져야 2000 언저리까지는 물렸다가 갈 것이고 그 자리 때에 매수를 하게 되면 크게 오랜 기간 동안 물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시고 외국인 매도는 단기적인 성향이 중장기적으로 자금의 이탈은 아니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내수 섹터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적 안 좋다라는 얘기만 나왔다면 무조건 신저가 찍어요. 오늘 롯데케미칼 신저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적이 나와 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압축을 하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자, 강연은 없습니다. 강연 없으니까요. 샘플러스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